안녕하세요. 60인생 코치입니다. 오늘도 건강을 생각하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욕실에 가려는 순간 첫 발을 디딜 때 발바닥이 찌릿하고 뒤꿈치에 통증이 느껴지는 그 순간 말입니다. 발가락 끝이 저릿저릿하거나 양말을 신었는데 뭔가 감각이 둔한 느낌. 뒤꿈치가 갈라져서 피가 날 때도 있고 자려고 누웠는데 발이 이상하게 차가운 날도 있죠. 분명히 생활하는 데는 불편한데 병원까지 가기엔 애매하고 주변에 말하면 다들 나이 들면 다 그렇다고 하니 괜히 내가 유난인가 싶을 때도 있으셨을 겁니다. 오늘은 이런 작지만 중요한 발의 신호들 그 의미와 해결 방법을 동서양 의학 관점에서 모두 짚어드릴게요. 지금부터 65세 정형외과 전문의 이경희 박사님의 설명을 통해 몸이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를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경희입니다. 저는 정형외과 의사로 35년 넘게 진료실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장수하는 사람들의 비밀은 특별한 약이 아니라 매일 쓰는 발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있다. 놀랍게도 세계 장수마을 어르신들의 공통 습관 중 하나는 발을 매일 조금씩 돌보는 것입니다. 오키나와의 100세 어르신은 매일 아침 맨발로 정원을 걷고 밤마다 발을 따뜻한 물에 담그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그분들은 말합니다. 발을 돌보면 몸이 말을 듣고 몸이 말을 들으면 인생이 편안해진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작은 실천으로 시작되는 놀라운 건강의 연결고리를 여러분께 소개하려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세계 5대 장수마을 어르신들이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여기시는 부위가 왜 하필 발일까요? 그건 동양과 서양, 의학의 두 축이 모두 발을 몸의 중심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먼저 서양 의학에서는 발을 우리 몸의 기초 구조물로 봅니다. 총 26개의 뼈, 33개의 관절, 100개 이상의 인대와 근육, 수많은 혈관과 신경이 연결된 아주 복잡하고 정밀한 구조입니다. 몸무게를 지탱하는 것은 물론이고 보행, 균형, 충격 흡수, 자세 유지까지 몸 전체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핵심입니다. 한쪽 발의 미세한 이상이 무릎 통증, 골반 비틀림, 심지어 어깨 통증으로 이어지는 이유죠. 반대로 말하면 발이 바로 서야 몸도 바로 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양의학에서는 발을 기가 솟아나는 곳으로 여깁니다. 발바닥 중앙의 용천혈은 기운이 솟는 셈이라 불리고 발목 안쪽의 태계혈은 신장의 기운을 지키는 관문이라 불립니다. 또한 발에는 심장, 간, 비장, 신장과 연결되는 경락들이 복잡하게 지나가고 있죠. 그래서 동양에서는 발을 따뜻하게 하고 부드럽게 하면 장기가 편안해지고 마음도 안정된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고대 의서 황제내경에도 발은 땅과 연결된 장부의 끝이며 발을 통해 하늘의 기운이 몸에 들어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동서양 모두가 발을 단순한 부속기관이 아니라 몸 전체와 연결된 중심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 중심을 지키는 아주 작지만 강력한 방법들을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그 실천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 5분 당신의 발을 느끼고 쓰다듬고 지그시 눌러주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그것이 바로 노쇠한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는 가장 빠른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단언할 수 있는 건 건강은 발에서 시작되고 발에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발을 신발 안에 있는 부위 정도로 생각하시죠. 그런데요, 발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발이 보내는 신호, 그리고 그 신호를 무시했을 때의 결과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사례는 작은 새끼 발톱 이야기입니다. 58세 이연옥 씨는 오랜만에 페디큐어를 받으러 갔다가 새끼 발톱이 거의 안 보이네요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실 몇 년 전부터 새끼 발톱이 점점 얇아지고 잘 자라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발가락에 힘이 잘 안 들어가고 균형 감각도 떨어진다는 느낌이 점점 심해졌다는 점입니다. 계단을 내려올 때 중심을 잃어 비틀거리는 일도 잦아졌죠. 검사 결과는 말초 혈액순환 저하, 신경감각 둔화로 인한 증상이었습니다. 서양의학에서는 이처럼 발톱이 얇아지고 휘는 증상을 영양 불균형, 철분 부족 또는 혈류 저하와 연관시킵니다. 동양의학에서는 가안의 기운이 약해졌을 때 손톱, 발톱이 마르고 휘어지며 기혈이 끝까지 닿지 않는 증상으로 해석합니다. 그 이후 이 씨는 매일 10분씩 족욕을 하고 비타민 B 복합제와 오메가3를 꾸준히 복용했습니다. 그리고 TV를 보면서 손으로 새끼발가락을 돌려주는 습관도 들였어요. 3개월 뒤 새끼 발톱의 윤기가 돌아오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의 불안감도 확연히 줄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굳은 살과 튀눈 이야기입니다. 62세 박진호 씨는 발바닥 앞쪽에 굳은 살이 단단하게 박혀 디딜 때마다 불편한 느낌이 있었지만 뭐 그냥 오래 걸어서 생긴 거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오른쪽 무릎이 뻐근하고 아프기 시작했죠. 병원에서는 특별한 염증이 없다고 했지만 자세 검사를 해보니 체중이 한쪽 발에 몰리는 비대칭 보행이 원인이었습니다. 이유는 바로 작은 굳은 살과 튀눈 때문이었습니다. 몸은 통증을 피하려고 무의식적으로 걷는 방식을 바꾸는데 그 결과 체중 분산이 흐트러지고 관절에 무리를 주게 된 거죠. 서양의학에서는 튀눈과 굳은 살을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닌 보행 이상의 신호로 해석합니다. 동양에서는 이 부위가 위장경과 간경락이 지나는 자리로 몸에 독소나 열이 몰릴 때 생기는 현상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후 박 씨는 매일 밤 따뜻한 족욕을 하고 지압 슬리퍼를 신고 천천히 걷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굳은 살 제거보다 중요한 건 발바닥 감각을 회복시키는 것이란 걸 알게 된 거죠. 세 번째 사례는 유독 차가운 발입니다. 64세 최명자 씨는 여름에도 양말을 벗지 못합니다. 왜냐고요? 발이 너무 차가워서입니다. 에어컨을 켜지 않아도 발이 얼음장 같고 발가락 끝이 저릴 정도로 냉증이 심한데 병원에선 딱히 원인이 없다고만 했죠. 하지만 이건 단순한 냉증이 아닙니다. 서양의학에선 말초혈관 수축, 자율신경 기능 저하, 갑상선 기능 저하와 연관됩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신양허, 즉 신장의 기운이 약해져 따뜻한 에너지를 몸으로 끌어올리지 못할 때 손발이 차가워지고 기운이 흐르지 않는다고 봅니다. 최 씨는 아침마다 따뜻한 생강차를 마시고 발목 안쪽에 태계열을 꾹꾹 눌러주는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또 자기 전 족욕과 함께 양말을 신고 잤더니 서서히 발에 온기가 돌아오고 소화까지 좋아졌다고 합니다. 네 번째 사례는 발톱 두꺼워짐입니다. 57세 강봉수 씨는 왼쪽 엄지발톱이 유독 두껍고 누렇게 변해가는 걸 보며 아, 무좀인가 보다 하고 그냥 약국에서 바르는 약만 썼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록 개선되지 않고 발톱 옆이 붓고 걸을 때 압통이 심해지면서 결국 병원을 찾게 되었죠. 결과는 무좀이 아니라 조갑주의염, 즉 발톱 아래 염증과 순환장애로 발톱이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진 상태였습니다. 서양의학에서는 이 증상이 혈류 저하, 당뇨 초기 또는 신경압박과 연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동양의학에서는 간열 또는 습열이 발에 몰려 생기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강 씨는 병원 치료와 함께 발가락 스트레칭, 발톱 주변 지압을 매일 실천했습니다. 그 결과 발톱이 서서히 얇아지고 통증도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위 사례들을 보다 보니 우리가 사소하게 넘기는 발의 신호들 속에 얼마나 많은 건강의 힌트가 숨어 있는지 아시겠죠?
사실 세계의 장수마을 어르신들은 이런 발의 감각을 지키는데 남다른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에서는 매일 아침 발을 씻고 발바닥을 문지르는 문화가 있고, 그리스 이카리아 섬에선 마을 사람들이 집 신발을 벗고 흙길을 걷는 습관이 남아 있습니다. 이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발을 매일 느끼고 관리하는 사람은 오래 산다. 그리고 과학은 이걸 뒷받침합니다. 발의 자극은 뇌를 깨우고 심장을 자극하고 낙상과 치매를 예방하는 아주 강력한 자연 치유의 루트입니다. 이제 실천을 이야기해 볼까요? 지금부터 아래 루틴을 따라해 보세요. 아침. 기상 후 일어나기 전 침대 위에서 발가락 돌리기 2분. 용천열 지압 10초씩 3회. 용천열의 위치는 발바닥 정중앙보다 약간 앞쪽, 발가락을 발바닥 쪽으로 구부렸을 때 오목하게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점심 전. 지압 슬리퍼 신고 걷기 10분. 식사 전 따뜻한 보리차 마시기, 손발 털기 운동. 저녁. 조경 미온수 15분. 태계혈 삼음교 눌러주기. 태계혈의 위치는 발목 안쪽 복숭아뼈와 아킬레스건 사이에 오목하게 들어간 자리입니다. 삼음교의 위치는 정강이뼈 안쪽, 발목 안쪽 복숭아뼈 위에서 손가락 4개 폭 위쪽 지점입니다. 쉽게 찾는 방법은 앉은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구부리고 복숭아뼈에서 손가락 4개를 세로로 올려 대보세요. 뼈 안쪽 경계선과 살 사이에 부드러운 틈이 있습니다. 거기가 삼음교입니다. 발 보습제 바르고 양말 착용. 이 루틴을 하루 10분씩이라도 실천해 보신 분들의 공통된 말, 몸이 가벼워졌고 마음까지 덜 답답해졌다. 그 변화 여러분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발은 작지만 우리를 가장 멀리 데려다주는 기관입니다. 입도 귀도 눈도 말하지만 발은 조용히 참고 또 참고 마지막에야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오늘부터는 그냥 넘기지 마세요. 당신의 건강을 되찾는 첫걸음은 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60 인생 코치가 여러분과 함께 걷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 해두시면 삶에 꼭 필요한 정보들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60 인생 코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